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는 비가 봄비인가요? 봄인지 여름인지 잘 구별이 안 되죠? 자, 오늘부터 이제 5, 6월 심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수업 시작됩니다. 교재는 이겁니다. 아마 이론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 같아요. 7월달, 8월달에는 이론 가볍게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기 때문에 이론은 마지막 정리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부동산의 결론은 기본서가 있었고, 강의 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수서력에서 요약 정리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기본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그러면, 강의 노트나 요약 정리 둘 중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것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강의 노트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있는 부분을 요 기본서 쪽에다 옮겨놓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십니다. 아니, 필수서 쪽으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지 말고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은 5월 첫 번째 수업이라 그런지 많이 오셨네요. 다음 주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중요한 내용은 좀 또 심도 있게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게요. 가지고 있는 교재 4쪽을 봅시다. 4쪽에 부동산학의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됐지요? 예, 이제 가봅시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부동산학은 총 8개 편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소위 말해서 총론입니다. 총론. 그럼 총론은 4가지 이상을 배워요. 자, 첫 번째 배울 게 총론에서 부동산학의 체계.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했던 부분.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부동산의 개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합 개념 부동산, 법, 경기 이런 거 나오는 거. 세 번째는 뭘까? 부동산의 분류. 더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거 부동산의 분류죠. 택지가 뭐고 후보지가 뭐고 이런 거.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성은 암기할 게 많은 게 좀 싫죠? 자, 이렇게 됐는데 2, 3, 4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체계 부분은 그냥 제가 핑 갈게요. 신속하게. 이 체계는 공식적으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근데 가끔씩 시험은 출제하긴 합니다. 요 4개, 오늘 이렇게 4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 배우는데, 뭐 1, 2월 과정, 3, 4월 과정처럼 막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휙 가는 부분도 있다. 자, 봅시다. 자, 부동산학 총론에서 첫 번째 부동산의 체계, 이제 요 페이지 수가요. 필수서 4페이지입니다. 부동산학의 2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학의 적이 나왔는데, 요거 우리 시험에 출제합니다. 출제했는데, 요거 틀리면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만든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는 거 족한다. 선생님, 나는 읽기 싫어. 그럼 읽지 마. 읽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자, 이게 가장 잘 나오죠. 이게 첫 번째가 김영진 교수가 말하는 부동산학의 적입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을 말한다. 여기서 종합 응용과학이 부동산학의 성격이다. 성격. 이거하고 요 밑에가 안정근 교수란 분이 이렇게 개념적인 하는 겁니다. 요 안정근 교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진 교수고 1번이 자주 나왔고 2번은 2번인가 나왔습니다. 틀린 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우지 않는다. 둘 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 이 부동산학의 성격은 이 5가지 성격이 있네요.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응용과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종합과학도 이제 가끔씩 등장하는 거고. 여기 이제 필수서 보면 옆에 설명 나왔죠? 설명 싸그리 무시. 뭐만 타이틀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응용과학이냐, 순수과학 물어보거든요. 그럼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5가지. 이 5가지 외우기 싫으면 밑에 4가지.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학문이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은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됐습니까? 네, 끝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이거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 여기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는 외우지 말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동산학의 체계. 이 체계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라고. 이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제가 옆에 확인이라고 써놨죠? 확인이라고 써놓은 것은 여기 이제 필수서 왼쪽 사이드에 날개라고, 제가 앞으로 날개라고 할게요. 양쪽 사이드에 보면
전선 옆으로 있죠? 그 날개라 하겠습니다. 날개 부분 있잖아요. 날개 부분 확인.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바로 기출지문이 나왔습니다. 부동산학, 아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뭐에 속한다? 응용과학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그 밑에 참고가 나왔는데요. 참고는 우리 1률 과정, 3, 4월 과정에서는 제가 참고라고 않고 이걸 설명했거든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 법경기. 이 법경기를 부동산의 3대 측면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하고? 개별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이 결합됐으면 복합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게 법경기로 이루어진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걸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그럼 세 가지로 구성된다면, 부동산학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개별이다, 복합이다? 복합. 그래서 부동산학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는 법률적하고 경제적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내. 법률적하고 경제적은 형태가 없어 무형, 기술적은 유형. 그래서 좀 더 부수적인 설명한다면 그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내가 알려면 그러면 법률적 측면의 지식, 경제적 측면의 지식, 기술적 측면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왜? 부동산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술적 측면은 형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부른다. 법경기 세 개를 복합 개념이라 하는데 시험에서 복합 개념이 뭐냐 이런 거 안 낸다고. 요즘은 옛날에 냈다고. 근데 요즘은 이 법경기가 3대 측면 복합 개념인데 기술적은 유형, 법률적 경제적은 무형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라고. 기술적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려면 뭐다? 유형적 측면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 뜻이잖아요. 깊은 내용 생각하지 말고 요 기술적이 나왔으니까 유형 나와야 됩니까? 무형 나와야 됩니까? 유형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이걸 3대 측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라고 옆에 사이드에 있죠? 참고라고. 여기서 좀 더 이제 한 단계만 더 업된다면 그 부동산학은 전부 다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법경기로.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이 나왔었다고. 실제 지문이. 부동산 관리도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진다.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 관리다. OX, O. 이것도 우리 실제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 토지 개발할까 말까? 그럼 타당성 분석해 봐야 돼. 개발 가치가 있다면 개발할 것이고 개발 가치가 없다면 개발하지 않겠죠? 그럼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몇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다 잊어버렸습니까? 부동산학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 그러면 된다. 세 가지. 그럼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세 가지 측면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하게 된다. 그럼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 관리도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그러면 법률적 타당성이 있는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본다. 이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제 요 기술적을 다른 말로 해볼래요? 물리적. 기술적을 다른 말은 뭐라고요? 물리적. 자, 마무리 정리합니다.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우리가 부동산학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대 측면,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됐다. 이 세 가지 결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복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 개념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종합.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종합. 그래서 종합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시험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기술적이 나오면 유형, 무형, 유형.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뭐다? 무형.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감가 요인은 몇 가지 있을까? 감가 요인. 감가 요인 무수히 많겠죠? 그런데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세 가지 나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세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다.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자,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제2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연구 분야. 연구 대상하고 연구 분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대상. 연구 분야는 두 번인가 밖에 안 나와. 연구 대상이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게 연구 대상. 그 부동산 자체를 연구한다. 그럼 OX, X.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26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했네요. 가끔씩 지문에 등장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그럼 부동산 현상이 무슨 말인가? 절대 시험에 내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는 가끔씩 물어본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인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뭐 집가구 현상, 경기 변동 현상 이런 것들, 투기적 현상. 그럼 부동산 활동은 뭐가 부동산 활동인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들,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이건 예전에 시험에 나왔지만 요즘은 그런 거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뭐냐고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이렇게.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다. OX, X. X.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그다음 연구 분야라는 게 나와요.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연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 연구 분야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다.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은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요 부동산학을 요 공부하는데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연구 분야, 연구 대상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안에 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감정평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 공부한다는 소리야, 그거. 그걸 이렇게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토양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이런 말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토지 그 자체,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소리야. 수요 공급, 사고 팔고, 투자하고, 금융, 감정평가 이런 거 공부한다는 소리야. 그게 부동산 활동이야. 그걸 연구 분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연구 분야는 이론과 실무야. 이론과 실무. 이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론이야. 부동산학 이론. 뭐 부동산의 특성이 어떻고, 부동산 관련된 법이 어떻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폐의 시장 가치가 어떻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실무 분야는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론 분야 현장에 나가보자. 실무 분야. 결정 분야는 이 앞에가 의사가 생략되는 거야. 의사 결정 분야. 뭔마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분야. 이 결정 분야는 우리가 배우는 이 책 속에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분야를 결정 분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앞에가 의사가 생략돼 있다고, 의사가. 그러면 해야 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할까 말까. 투자. 은행에서 돈 빌릴까 말까? 금융. 이 부동산 개발할까 말까? 개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결정 분야예요. 결정 분야. 그래서 투, 금, 개 이렇게 오는 거야. 자, 등자가 붙었는데 여기에 정책도 포함시키기도 해. 정책. 그럼 정책은 우리 금단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 임대료가. 그래서 정부가 이 금단의 임대료 규제를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된다고. 그럼 임대료 규제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정책도 할까 말까 결정해야 돼. 그래서 이 연구 분야는 투자, 금융, 개발은 100% 결정 분야인데 이 정책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굳이 기억하려면 투, 금, 개, 정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결정 분야. 그럼 결정 지원 분야는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분야.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분야. 이게 결정 지원 분야. 자, 볼까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내가 살까 말까 투자할까 막 고민하고 있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결정 못하고 있을 때 나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분야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서 그거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걸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이제 두 번 걸쳐서 다음 중 결정 분야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되죠. 결정 분야가 아닌 거였으면 이제 감정평가가 답이에요. 감정평가가. 결정 분야는 투, 금, 개, 정. 됐죠. 그럼 감정평가는 결정 분야입니까? 결정 지원 분야입니까? 결정 지원 분야. 결정 지원 분야. 이 결정 지원 분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시험 질문이 나왔다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크다.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안 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 되면 결정 지원 분야가 중요성이 있다. OX? O. 내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니까 부동산 상담, 중개, 관리, 마케팅, 감정평가가
신중하게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정 지원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럼 OX? O. 이렇게. 자,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출제했고 요즘 잘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한번 보니까 연구 분야는 결정 분야가 중요하고 결정 분야는 뭐다? 투, 금, 개, 적. 이 정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포함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제 3절 부동산 활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인데 이 부동산 활동은 가끔씩 이 자체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을 보자고요. 부동산 활동의 개념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하는 행위들. 그게 부동산 활동의 개념. 부동산 활동의 주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공적 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제1섹터라고 불러요. 사적 주체는 개인, 기업, 조합 이런 것들. 제3섹터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에 더한 거. 이것을 제3섹터. 어쩌다 한 번씩 가끔씩 시험에 등장. 어쩌다 한 번씩.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활동이다. OX? O. O잖아요? 그럼 부동산 개발의 주체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가 있다. OX? O. 그럼 공적 주체한 개발은 제1섹터다. OX? O. 공적 주체 분산활동은 공익을 추구한다. OX? O. 이렇게 26회 때로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뭐라 했냐면 공적 주체 부동산 활동은 공적 주체 부동산 개발은 제2섹터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OX? X. 공적 주체가 제1섹터. 그럼 제3섹터가 공적 주체 플러스 사적 주체면 제2섹터는 어딜까? 사적 주체.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의 성질 10가지 나왔는데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 기억할 필요 없고 부동산 활동은 윤리적으로 해라. 사기치지 말아라 이 소리요. 그 부동산 활동할 때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도 윤리적으로 해야 되고 중개업자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윤리성.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반드시 현장 임해한다. 임장활동. 그럼 임장활동을 왜 해야 되는가?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해야 된다. 부동산은 사람끼리 부동산을 사고 판다. 부동산 거래활동한다. 투자활동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라 대인활동이다.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대물활동이다. 부동산이 갖는 영속성 때문에 토지를 투자한다. 감정평가한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장기적 고려. 됐죠. 이렇게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있네요. 윤리성인데 거래 당사자도 윤리적으로 해야 되고 부동산 업자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거래 당사자는 윤리성이 필요하지만 근데 중개업자는 부동산 업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말도 안 되게.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무슨 활동입니까? 대물 활동이에요. 근데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낼 거고.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는 것은 부증성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부증성 때문이다. 그럼 OX, X. 알고 틀려요, 여러분들. 이건 모르고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임장 활동의 근거는 부증성이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걸 부동성으로 읽어버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틀리는 거야. 몰라서 틀린 게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임장 활동 이렇게 쉬운 게 나오면 긴장이 하셔야 돼. 어려운 거 나오면 또 긴장한다. 어쨌든 못 풀 건데. 어려운 거 풀지도 못할 건데 긴장을 해. 그것은 긴장할 필요 없어. 어려운 거 나온 것은 긴장 필요 없게 가볍게 찍어버리면 되고 이렇게 쉽게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 그래서 정확히 맞춰내야 돼. 우리 별거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아는 거 별로 없으니까 아는 거라도 틀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자, 장기적 고려 영속성 이 정도가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도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한 장을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겨서 이런 건 나왔네. 제가 이거 하나도 안 써놨습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겁니다. 6페이지. 6페이지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 나왔습니까? 네. 23회 때, 31회 때 나왔다고 했는데 하나 빠졌는데 28회 때도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년 정도 3, 4년 토올로 한 번씩 출제합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은 약간 희박이에요. 희박하지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가 있어요. 이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분류한 게 거기 이제 우리 필수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일단 먼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보고 갈까요? 거기 봤더니 중분류, 대분류 다 부동산을 봅니다. 근데 소분류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세분류는 4개로 나눠졌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하고,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면서 외우시라고요. 그래야만이 혹시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갑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2개네.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이렇게. 만약에 중개업이 표준 산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가 배우는 중개업,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 중개업이 여기에 포함됐으니까 이게 가끔씩 시험에 등장한다고. 자, 세세 분류 갈까요? 세세 분류 갔더니 전부 다 3개씩 나눠졌는데 딱 하나가 2개 있네. 뭐가 2개 있습니까? 부동산 관리업. 그러면 세세 분류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자, 요거 어디다 놨죠? 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있고, 그 밑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있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쟁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 뭐 X? X. 그러니까 전부 다 3개인데 부동산 관리업만 2개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게 또 하나의 쟁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여러분이 하게 된 게 중개 및 대리업이야. 여러분 중개사가 되면 뭐 경매 대리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게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렇게 3개 나눠졌습니다. 이 안에 세세 분류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도 한번 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업 이렇게 나온다고. 부동산 금융업은 부동산업의 표준 산업 분류에서 세세 분류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거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는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게 2가지가 쟁점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 볼까요? 기출지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크게 보면 2가지잖아요. 부동산 관리업,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입니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입니까? 임대 및 공급업.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한다. 그러니까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표를.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대분류 부동산업, 중분류도 부동산업, 대분류 중분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업은 나누면 2개 나누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은 다시 2개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은 3개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다음 부동산 개발 및 공급도 3개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러면 부동산 관리업은 2가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는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중개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선생님 이는 조건도 다 아니까. 나 여러분 살짝 써서 보고 한 거야. 나도 없어요. 살짝 써서. 여러분 못 봤죠? 살짝 써서 봤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 볼 때까지 외우시면 돼. 지금 당장 외우지 말고. 근데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란 말은 없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금융 관련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외우다가 시험 볼 때까지 못 외운다. 그럼 손바닥에 써가. 네. 자, 이제 5절.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접근 방법은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4가지만 보자는 소리요. 분산식 접근 방법이랑 있고 중점식, 종합식, 그다음에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지 말고 골자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 단어, 소위 말해서 키워드라는 거. 그거 말고 하면 돼요. 자, 여기 중점식하고 종합식에서 시험은
이 두 개 비교가 예전에 잘 나왔었어요. 요즘 잘 나오잖아요. 여기에 단독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단독문제 나오지 않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그래요. 그럼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지문 한 두세 개 만들 수 있다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거 낼 수 있잖아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이런 지문 줄 수 있겠죠? 아주 어렵게 내버리면 또 이렇게 있어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중개자문업 부동산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겠죠. 그러면 틀린 지문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문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씩 지문 주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포함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기술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 준다고요. 그렇게 지문 주면서 여기 이제 지문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단독문이 나오지 않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그럼 접근 방법은 중점식하고 종합식이 두 개가 비교가 예전에 이제 몇 번 출제됐다고. 그럼 중점식, 종합식 두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법경기가 나오는 거야.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얘도 법경기 나오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법경기 세 가지를 전부 다 생각한다. 그게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적 접근 방법. 종합하고 복합하고 똑같은 말인가? 그러니까 중점식하고 종합적하고 또는 종합식하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법경기가 나온다는 거. 법경기가 나오는데 이 접근 방법은 공부 방법이랍니다. 부동산의 공부 방법.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개를 전부 다 같이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종합식 공부 방법. 그래서 복합 개념은 이런 말 나오죠. 종합식, 종합적 접근 방법은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이렇게. 왜? 세 개를 전부 다 공부하니까. 근데 중점식은 법경기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정 측면만 이 말 나와요. 특정 측면만. 그러면 법률적 측면만, 경제적 측면만, 기술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 그래서 중점식 이렇게 불러. 그럼 중점식하고 종합식적이 나오면 두 개 다 법경기가 나오는데 법경기 다음에 복합 개념으로 나오면 종합식이 되는 거고 법경기 다음에 특정 측면이 나오면 뭐가 되고 중점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분산식 접근 방법은 일반 주변과학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부동산학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학의 주변과학, 부동산학의 주변과학은 법학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학도 있고 뭐 건축공학도 있고 회계학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걸 주변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변과학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동산학 지식이 필요하다. 그때 찔끔찔끔 공부하겠다. 이걸 분산식 접근 방법 그래요. 뭐 분산식 접근 방법은 크게 중요성이 없고 중점식과 종합식 이 두 가지 비교는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인데 의사결정할 때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어떤 의사결정할 때 투자 의사결정할 때 나는 투자 의사결정할 때 손해 나면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도 없겠죠. 그럼 투자 의사결정할 때 자기이윤 극대 요 극대화 이윤 극대화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 볼까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공부 방법은 분산식이 있었다. 그것은 개별적, 부분적으로. 중점식은 법경기 특정 측면. 그다음에 종합적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그다음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합리적 인간이라면 자기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부동산학에 접근한다. 이게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방법,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같아요? 종합식. 종합적. 전부 다 복합 개념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종합식.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종합적 접근 방법으로 부동산에게 접근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체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켰는데 크게 기여한 게 종합식 접근 방법.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적 접근 방법이 나오면 법경기, 그 다음에 복합 개념으로 단기간에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접근 방법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이렇게 나와요. 일반 원칙이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이렇게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여기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 활동이 일반 원칙이라고. 활동 이렇게.
이 말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이것을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능률성이 이 부동산 활동의 원칙 중에서 가장 1번 타자입니다. 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 일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능률성이고,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요, 능률성이 나온다. 그럼 소유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는, 거래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파생되어 나온 현상이에요. 소유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내가 소유하면서, 소유한단 말은 이용한다, 개발한다, 이런 게 다 소유 활동이거든. 그럼 소유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이용해라.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해라. 이렇게. 그래서 소유 활동이 나오면 최이용. 그럼 이거 거래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거래 질서가 확립돼서 사기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거래 질서 확립. 요 거래 질서 확립보다는 소유 활동 그러면 최이용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확인이라고 하나 나왔네. 확인. 확인이 나왔는데 7페이지 오른쪽 사이드 날개 부분에 확인은 나왔죠? 부동산학의 일반적 인형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나오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활동에 이제 부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쓸 필요 없어요. 부동산 활동 부분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디가 있었냐면, 부동산 활동 부분이, 예, 한자 5페이지 가볼래요? 5페이지를 가면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 나오면서 정부 부분, 민간 부분, 전문 협회 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소리야. 정부가 하는 거, 민간이 하는 거, 전문 협회가 하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야. 자, 부동산 활동은 정부가 하는 게 있다. 민간이 하는 게 있다. 전문 협회가 하는 게 있다. 그럼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 활동의 부동산의 일반 이념이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다. 이건 외울 필요 없다겠어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민간만 본다 이렇게. 부동산 활동은 정부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고 협회 부분도 있는데 부동산 활동을 민간 부분만 본다면 그 민간은 효율성을 추구합니까? 형평성을 추구합니까? 이거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그 민간은 우리 개인은 형평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은 골고루 잘 삽시다.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럼 제가 부동산 활동하면서 여러분하고 우리 모두 골고루 잘 삽시다.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은 즉 사적 부분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해야지 형평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부동산 활동은 정부가 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전문 협회가 하는 것도 있는데 민간 부분만 본다면 그러면 형평성을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한 3번인가 2번인가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겁니다. 민간 부분의 한정이 뭔다면 부동산 활동은 정부, 민간, 협회가 있는데 민간 부분만 본다면 부동산 활동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 활동의, 부동산학의 체계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공부 안 했던 것 중에서, 여기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공부 안 했던 게 딱 하나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표준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는 아직 공부하지 않아서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것만 새로 추가된 거예요. 이것만 추가되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봤던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으로 갑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모든 게 다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무슨 개념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냐? 법경기 다 결합한 것이다.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요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 나오는데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나눠진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다른 말로요. 협의의 부동산 다른 말로요.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을 말한다. 민법 99조 1항에 나온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플러스 그 정착물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네 가지가 똑같은 말 하겠잖아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또 협의의 부동산. 네 가지가 똑같은 말.
최근에 출제 유형은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됐습니까? 최근에 출제 유형.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포함시킨다.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속이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두 개 나눠진다.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이렇게 속인다고 이렇게. 그럼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OX, X. 준부동산은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반드시 시험에 출제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결합 형식이다. 그럼 이제 펼쳐봐야지.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에다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을 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더 쉽죠.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5가지만 쭉 쓰면 되니까. 자산, 그 다음에 자본, 생산 요소 다른 말로 생산재, 그 다음에 소비재, 그 다음에 뭡니까? 상품, 이렇게 5가지만 나오면 돼요. 기술적 개념은요, 공자, 이환,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경제적 개념은 5가지만, 기술적 개념은 요 4가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세하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준부동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준부동산은 개념만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착물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면 되고, 그러면 이 3가지만 정리하면 그럼 복합 개념 부동산 다 끝난다. 토지가 뭐냐고 절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착물, 준부동산, 공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나온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건물. 복합건물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바라볼 때,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경기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근데 토지, 건물 2개의 부동산인데 하나씩 2개의 부동산인데 이 2개를 싸잡아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 이용하고 거래할 때 토지, 건물 하나로 보겠다. 그게 뭡니까? 복합 부동산. 토지 플러스 건물. 이걸 하나로 보겠다. 그게 복합 부동산. 3개를 보면, 아니야. 이 토지, 건물 보면서 법경기로 바라본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 묶어서 하나를 본다. 복합 부동산. 이 건물이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고 나머지는 주택이다. 복합 건물. 자, 복합 건물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복합 부동산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어떤 식으로 속이냐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무조건 토지 건물이 나와야 돼. 그게 복합 부동산. 그럼 이제 3가지 비교는 끝났어요. 개념은. 그러면 이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니까 자, 감정평가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 6, 7조가 우리 시험에서 매우 잘 나온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놔둬. 넘기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제5조가 시장가치 기준 원칙. 감정평가에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라.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때는 시장가치, 유해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5조. 6조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현황 기준 평가.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경우에 법의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7조가 엄청나게 잘 나와. 7조는 원칙이 따로따로 해라. 감정평가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걸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한다고. 근데 이 두 개가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일괄평가. 그럼 토지, 건물이 두 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보겠다? 그게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 두 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보겠다? 그게 복합부동산. 그 복합부동산은 두 개를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 대상이 된다. 자, 다시 할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라.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따로따로 해라. 이게 원칙. 근데 이 두 개가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 일체로 거래되고 있다.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 OX? O.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3항.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금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가 봐봐요. 건물만 보는 겁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 나머지는 주택. 이걸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해요. 주상복합 건물. 그럼 주상복합 건물이면 하나의 건물인데 가치를 달리하죠. 그럼 무슨 평가? 구분 평가. 이렇게. 복합 건물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 묶어서 하나의 분산을 본다.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 대상이다? 일괄평가 대상이 된다. 지금 이거 하면서 제가 지금 요 복합개념분산, 복합분산, 복합건물 하면서 감정평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매우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거 다 뽑았습니다. 자, 마무리. 감정평가 규칙 제5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법이사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눈만 떴다 감았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 생각을. 제6조 현황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해라. 그게 원칙. 근데 법이사,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7조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라. 이게 원칙. 근데 감정평가 규칙 제7조 2항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행했거나 일체로 오른다면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제 일괄평가. 그 다음에 3항.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 이렇게. 자, 마지막에 이제, 사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상 물건 일부분에 감정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100번지 토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 안 되는데 이 부분만 수용된다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그게 지금 여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른 부분을 많이 갔다 와서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제 이 부분 다시 명확하게 하고 좀 쉬었다 해볼게요. 복합개념 부동산 나오면 법경기. 세 개 결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적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5가지, 기술적 개념은 4가지. 됐죠. 그 다음에 복합개념 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건물 비교해봤고, 특히 복합개념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다른 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복합부동산이 아주 잘 나오는 게 아닌데 이 복합부동산은 다른 거 속일 때 써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복합개념 부동산에서 이제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될 것은 정착물하고 준부동산하고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제 끝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우리 책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제 8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예, 복합개념 부동산, 그 다음에 2번에 복합개념 부동산, 복합분산, 복합건물, 자, 이 부분 했어요. 자, 이제 정착물도 해야 되고, 준부동산도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좀 그러네. 그래서 거기 기출지문 2개만 읽고 좀 쉬었다 할게요. 8페이지 기출지문 봅시다. 첫 번째, 생산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공장재단, 환경은 경제적 개념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자, 공장재단은 무슨 개념입니까? 공장재단은요, 법률적.
공장재단이 준부동산이야. 준부동산. 법률적. 환경은 무슨 개념? 기술적.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밑에 기출지문 갑시다. 그 밑에 기출지문.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죠. 부동산 활동 대상을 인식할 때 이를 뭐라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 나오면 토지, 건물, 묶어서 하나로 본다. 무슨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됐지요? 예. 자,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